어디로 또? 10S랑 공공식 하면 10만 원 잡은 건데. 자,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저번에 말했던 구조 해석반을 오픈을 시킬 거야. 지금 구조 해석 교재를 만든 구조 해석이 뭐냐면 니네가 이제 그러니까 1등급을 풀려면 심화 문제들 있지. 그 심화 문제를 모아놓고 내가 구조 파악해서 해석 방법만 그것만 연습하는 반이거든. 근데 자기가 1등급을 맞고 싶은 사람은 그 반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학원비는 한 달 학원비가 아마 10만 원밖에 안 될 거야. 왜 이렇게 싸게 해놨지, 그치? 니네 많이 들으라고. 그래서 학원비는 10만 원 정도로 해놨어. 알겠습니까? 10만 원 정도로 내가 여기다 말했어. 애들 많이 들을 수 있게끔 부담 없이 한 달 학원비 10만 원 정도만 해주라고. 그냥 어차피. 거기서 그랬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이거는 보너스 개념이지. 이거 가지고 학원에서 그 매출 올릴 생각 하지 말고 이거는 애들 다니거나 이건 보너스 개념이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내가 시간 날 때 해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게 아마 2월 달에 개강을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일단은 첫 번째 2월 달에 뭐 할 거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알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1등급 대비 문제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올해는 못해. 나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2월 한 달에다가 좀 더 할 수 있으면 3월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시간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 내가 남는 시간이니까. 자, 일단 방학 때는 월요일 날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야. 이때 다른 수업 있는 사람은 못 들어. 어쩔 수 없어. 나 못 옮겨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시 30분부터 4시 30분. 그래서 2월 달에는 자, 잘 들어. 니네 첫 번째 중간고사 제일 중요하지? 자, 중간고사 1등급 문제들. 맞죠?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구조 해석법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구조 해석. 실력 어마어마하게 늘 거야. 다른 이거 개념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구조 해석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달 학원비는 10만 원 정도일 거야. 되게 저렴할 거야. 그렇죠? 10만 원 되게 저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학원에서 지금 이걸 나한테 뭐 강좌 좀 왜냐하면 학원에서 신규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서 친구들 중에서 다른 학원 다니더라도 이거 들을 수 있어. 듣다가 뭐 내 수업 좋으면은 우리 학원으로 유입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규 수업은 안 들어도 되고 이거 그래서 만든 것 같아.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뭐 무료 특강을 만들어 하는데 난 무료 안 해. 자존심 상해서. 알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뭐 무료 함수 무료 특강 무슨 무료 특강 했는데 난 절대 안 합니다. 무료 특강은. 알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자.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수업 끝났지? 그쪽 반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가 4명이 있어. 그쪽 반에. 알겠습니까? 그 반에 그쪽이 이제는 니네처럼 이제 뭐 서희총고반 이렇게 만든 반이야. 근데 그쪽 반이 처음에 선생님이 3명으로 시작했거든. 지금은 25명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4명. 그런데 앞으로 딱 애들한테 그래서 30명까지 하고 마감 시작했어. 근데 아마 6월달 내로 마감이 될 것 같아. 무결해서 올 애들이 예약된 애들이 좀 더 있어. 나는 오는 애들이 다 무결해서 와. 이제 무결 들어봤지? 무결해서 와. 내가 무결보다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오거든. 어디 저번에 한번 얘가 전교 1등 하는 얘가 저번에 앞에서 개삽질을 해놨어. 그래서 그 기말고사 때 저번에 중간고사인가 전교 1등을 못했거든. 그때 무결해서 전교 1등이 나온 것 같아. 우리가 계속 얘가 하다가 아주 개난리를 쳐놨어. 전교 1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혼났어. 이 새끼 실수할 거야. 쪽팔리게 있지. 무결해서 개난리 치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뻑큐 알려서 똑바로 안 해. 자 일단은 이럴 거야. 자 내가 이제는 봐봐. 우리가 이제 지금 할 게 어차피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법이를 하고 있지.
그쵸?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무한정 반복할 거야. 알겠습니까? 무한정 반복할 건데 정말 중요한 건 기말고사 시험 범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기말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범위가 부등식이라는 파트야. 알겠습니까? 부등식.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부등식을 정리할 건데 마찬가지죠? 정말 3시간 내내 개념만 정리하겠죠. 알겠습니까? 처음 개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도 좀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까? 자, 부등식 개념 들어갈게요. 약간 어떠겠지? 이렇게 잘 보여. 자, 들어갈게요. 안경 좀 그만 끼워야 되겠어. 자, 이미지가 애들이 안경 안 낀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래. 고등학교. 와. 어떠니? 괜찮아? 자, 이 새끼야. 아 너무 잘생겨가지고. 줄 섰는데 지금? 너무 그거 잘생겨. 조심해라 너.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 잘 들어. 자, 우리가 이제는 자 이게 나와. 처음에 1번 우리가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과 절대값의 부등식이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잘생겨가지고 그렇지. 멘트가 아주 나를 스마일 짓게 만드는구나. 멘트가 나를 스마일 짓게 만들어. 어떻게 멘트 치는 봤어? 아니 저도 잘생겼다 했는데 선생님. 다시 한번 해줘봐. 아 괜찮아요. 이 새끼, 너는 너는 멘트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있어. 자, 봐봐.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출제 경향을 보면은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야. 나는 출제가 안 된다고. 근데 출제되는 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줄 거야. 자, 활용 문제 중에서 과부정 문제가 있어. 활용해서 나중에 써줄 거야. 과부정 문제. 이거 하나만 출제될 수가 있고 1차 부등식은 볼 필요가 없다고 봐. 작년에도 6개 학교 전체 중에서 6개 학교 모두 1차 부등식과 절대값의 부등식에서는 딱 한 문제가 출제돼. 됐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치?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중복해서 출제하지는 않겠지. 맞아? 또 왜 이렇게 심각하니? 저요? 아니, 너 말고 모든 아이들이. 자,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 선생님 얼굴이 무섭게 생겼니? 그렇게 무서운 스타일 아니야. 좀 편하게 들어. 너무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 이게 스마일 이런 식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스마일. 자. 제이는 내 얼굴 잘 봐도 너는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선생님 얼굴 못 보잖아. 맞아요. 자, 봐봐.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래서 얘가 나와. 근데 시험에 얘가 나오는데 절대값 2개짜리가 나옵니다. 절대값 2개짜리가 올해도 모든 6개 학교 모두 이 딱 한 문제만 출제했어.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는 자, 중요하지 않아. 절대값 2개짜리만 필히 졸라 연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나 근데
니네가 아직 중학교에서 올라서 그렇게 나 욕쟁이야. 지금 되게나 자제하거든. 그러니까 이해해줘. 알겠지? 우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에 욕이 난무해 원래. 그래서 나는 중학교를 가르칠 수가 없어. 나 신고 들어와. 나 수업하잖아. 그럼 나 욕하다가 신고 들어온다니까. 중학교는 난 수업 못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은 봐봐. 이 새끼가 진짜 졸라리 중요해. 알겠습니까? 내가 쓸게. 졸라리 중요해. 자, 무지무 중요해. 그래서 절대값 2개짜리야.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에 내가 그랬지.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절대값 2개짜리야.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원래는 뭘로 풀어? 자, 내가 말할게. 전부 다 그림으로 푸는 거야. 나는 그림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 1개짜리는 우리가 절대값 1개짜리가 있어. 절대값 1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자 절대값 1개짜리가 있어. 이렇게 배고프지? 배가 쑥 들어갔네. 지금 쑥 들어갔지 않았어? 네네네. 숨을 안 쉬고 있어. 자 절대값 안 했지. 숨 안 쉬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푸는데 이거야.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공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잘 들어. 자, 우리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됐습니까?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자, 2차하고 똑같이 fx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fx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이렇게 외워도 돼. 이거는. 됐습니까? 그다음 작거나 같다 할 때는 fx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림으로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가 이제 풀 때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은 자, 2보다 크거나 같다야. 맞죠?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원래 이거를 공식화해서 풀면 이거죠. 공식화해서 풀면은 얼마야?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플러스 1은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뭐야? x 플러스 1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야.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를 좀 선생님은 그림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런 공식보다는. 자,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건 이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놈은요. 직선이야. 맞죠? 근데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기능을 해. 맞죠? 절대값은 이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짜잔하고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어버려. 신기하지? 안 신기하니? 와 신기해요. 그치, 신기해. 와, 애들이 신기한 것도 모르고 음수 양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여기가 자 x 플러스 1이야. 얘가 절대값 치면 음수는 양수로 바뀌어버려. 꺾여버려. 그래서 절대값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꺾여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y는 2가 여기쯤 오죠? y는 2와 됐습니까? y는 2와 만나는 점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y는 2와 만나는 점 얘가 얼마가 될 때야? 얘가 2가 될 때는 x가 얼마야? 여기가 1이 되고 맞죠? 얼마가 될 때야? 얘가 x 플러스 1이 얼마야? 자 2가 될 때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2가 될 때는 x가 얼마일 때야? 2가 될 때 얼마야? 마이너스 3이나 1. 마이너스 3이나 얼마? 1 아니야. 그쵸? 네. 1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도는 마이너스 3이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느낌이야. 잘 들어. 봐봐. x는 2보다 크면 항상 뭐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작다일 때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공식으로 알아들여도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적인 공식은 이거야.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인 공식은 이것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 잘 들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1번 당정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야. 당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야. 그럼 x는 얼마 또는 얼마야? x는 2가 되는 값은 얼마야? 얼마? 1 또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일 때 2 되고 1일 때 2 되지. 그럼 크다일 때는 뭐야?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됐습니까? 나오잖아. 항상 크다 할 때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 다음 작다 할 때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가 된단 말이야. 이게 원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원리적으로 풀면 이거지. 근을 구한다. 맞지? 자 크다니까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다음 두 번째는 공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면 돼.
자, 자, 이런 거 싫어요. 그럼 x 플러스 1은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은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그래프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런 개념인데 그냥 이거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 그냥 이거는 자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걸 몰라주면 공식으로 알아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식으로 그냥 뭐야 x는 fx 크다면 fx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크다 할 때는 맞죠? 그 다음 얼마야? 얘가 자 그래서 이거의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자 1번 2번이면 이거에는 뭐야? fx는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fx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에는 fx는 얼마야? 무조건 작은 값과 얼마야? 큰 값 사이가 된다 이거야. 이런 패턴이야. 그냥 공식으로 알아도 돼. 근데 그래프를 좀 알아뒀으면 난 좋겠다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 자 문제는 뭐가 나온다? 절대값 몇 개짜리가 나온다? 절대값 2개짜리. 알겠습니까? 절대값 몇 개짜리 나온다? 2개짜리가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 알겠습니까? 자 절대값 몇 개짜리가 나온다? 2개짜리가 나와.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자 그런데 난 지금 아예 잘 봐. 자 우리가 이제 절대 나는 이거는 그래프로 풀었으면 좋겠어. 반드시 그래프 알겠습니까? 이걸 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하거든. 알겠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절대값 함수로 내가 그래프 이용한 게 뭐야? 이게 x 플러스 1이면은 반드시 얘가 0 되는 점에서 이렇게 꺾이는 일이 벌어져. 꺾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꺾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 먼저 꺾인 점을 먼저 구하는 거야. 꺾인 점. 0 되는 말. 1번. 그래서 이거 풀 때는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말했어.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 돼. 꺾인 점을 먼저 구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지. 꺾인 점 얘가 0 되는 값이야. 마이너스 1일 때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나는 얘만 그리는 거야. 지금 얘는 그린 게 아니라 2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2야. 그 다음 얘가 0 되니까 1일 때는 얼마야? 1일 때는 2지. 그래서 얘는 연결해. 둘 다 2야.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쪽을 그려야 되겠지.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로 나와 양수로 나와? 절대값은 음수로 나오지. 얘도 뭐야? 얘는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오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이쪽은 둘 다 얘는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온단 말이야. 이쪽은 틀림없이 음수인 경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양수인 경우야. 맞지? 그래서 음수니까 어차피 하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이쪽은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왼쪽은 이게 뭐 어떻게 나와? 왼쪽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뭐로 나오니 그러면? 마이너스 2x로 나오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요것만 좀 구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x니까 뭐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고 자 이쪽은 이제 플러스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니까 얼마? 둘 다 플러스로 나오니까 얘는 몇 x야?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고 됐습니까? 반드시 그리세요. 자 그래프 그려서 푸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 얼마가 되겠다? y가 4가 돼. y는 4보다 크다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지. 4보다 크다면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고 얘네들하고 y는 4보다 큰 범위는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아? 그 y가 4가 될 때 얼마? 그러면 얘가 4가 될 때 얼마? 얘가 4가 되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고 그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 익혀뒀던 거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식으로 풀면 더럽게 복잡해. 알겠습니까? 더럽게 복잡해. 그 다음 얘가 4가 될 때는 얼마야? 2죠. 그래서 4보다 큰 경우는 얼마야? 얘가 뭐보다 큰 경우야?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얼마야? 얘네들이니까 얼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얼마?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알겠습니까? 이거 원래대로 풀려면은 골 때려. 그냥 안 가르쳐 줄게. 알겠습니까?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나로 통일해서 반드시 뭐야 이거 절대값 2개짜리는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반드시 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봐. 한 번 더 연습해볼까? 자, 봐. 그러면 자, 우리가 x 플러스 얼마야? x 플러스 2는 다시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놈을 연습할 거야. 자, 내가 말했지. 얘는 꺾인 점이 몇 개가 나타나? 2개. 그래서 꺾이는 점이 나타날 거야. 잘 봐. 꺾이는 점이 먼저 꺾인 점이 나타나. 얘가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대입해. 0 대입하면 얼마? 0에서 2네. 2라는 값. 그냥 찍을게. 알겠습니까? 얘가 2야.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2죠. 쪽팔려. 마이너스 2에서도 2고 0에서도 얼마? 2란 말이야. 연결했죠. 얘는 둘 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 0이야. 그럼 얘는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함수 됐습니까? 그 다음 오른쪽은 0보다 얼마야? 0보다 크니까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2x 플러스 2라는 놈이야. 됐어? 그 다음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가 나올 거 알겠습니까? 4보다 작은 아래지 4. 얘가 y는 4면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아래가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얘네들이니까 여기만 구하면 얘가 얼마가 될 때야? 다시 4가 될 때. 얘가 얼마가 될 때야? 마이너스 4가 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4가 되면 x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x는 1이고 얘가 얼마? 4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 알겠습니까? 그래서 x는 얼마 사이야? 마이너스 1과 얼마 사이야? 1 사이. 알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6개 학교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선생님 별로 안 어려워. 아니, 이거 지금 그래프로 풀려서 그렇지 식으로 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는 지금 거기는 식으로 풀려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식으로 풀면 되게 어려워. 아예 식으로 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맞는 방법이거든.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거든. 그래서 그래프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잠깐만 앵글 조절.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했냐면은 잘 들어. 자, 2개를 했어. 2개.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야? 절대값의 상수. 절대값 2개의 상수. 됐습니까? 절대값 2개의 상수가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제 절대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함수 형태야. 상수가 아니라 함수 형태.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이게 도대체 왜 나와? 우리가 이게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도 있거든. 계산력 때문에 다른 문제의 계산력 때문에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얘는 이 절대값의 정의대로 풀어야 돼. 절대값의 정의. 우리가 이 절대값을 이 안에 있는 놈은 생각해봐. 어떤 x가 2가 되면은 얘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그쵸?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 이 안에 놈은 이 fx 절대값 아래에 있는 놈은 이 절대값 아래에 있는 놈은 자 얘가 만약에 2면은 그냥 나와. 얘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지 플러스 2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놈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이거 두 가지 다 해. 이거 두 가지 나눠서 부등식을 풀어야 돼. 어떻게 됩니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습니까? 마이너스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절대값에다가 상수 하나 할 때 공식으로 풀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절대값 2개의 상수일 때는 그래프 그리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우리가 자 절대값에다가 함수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정의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근데 절대값 빨리 끝내야 돼. 이게 2차 부등식이 진짜 중요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지. 자, 봐.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말했지.
일단 여기서 서인천고 쓴 애들이 많은데 서인천고뿐만이 아니라 이거야. 제가 1번부터 22번까지가 22문제가 고등학교 문제야. 총 22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는 센 정도. 라이트 센 아니야. 센이야 센. 라이트 센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베이직 센, 라이트 센 이런 거 거론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교과서 수준 문제도 안 되니까 라이트 센이나 베이직 센은 있습니까? 그런 책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공부방에서만 보는 책이고 저기 보십시오. 이거는 애들이 대다수 애들이 정답률이 100%야. 고등학교는 수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 이거 다 맞추면 3등급. 그렇죠? 3등급 가지고는 내가 3자가 찍히는 순간 대학은 거의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맞추면 그 다음 이제 나머지 8문제가 남죠. 8문제. 자, 이게 이제 모평 4점짜리 수준의 8문제가 나와. 여기서 이제는 잘 봐. 플러스 2문제를 맞추면 2등급이네. 모평 4점짜리 풀긴 풀어야 돼. 2문제 맞추면 2등급이야. 왜? 여기까지가 몇 점이야? 다 맞추면 50점 정도. 50한 55점 정도가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50점 때는 다 3등급이야. 2문제 맞을 때 11점이 붙어. 2등급 컷이 65점에서 2등급 컷이 형성이 돼.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여기서 제가 66 정도에서.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플러스 2문제 같은 거 1등급. 1등급은 78에서 80점 사이야. 단타자 가면 1등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모평 4점짜리, 내가 그래서 니네한테 특별히 만든 시스템이 내가 말했지, 지금 하는 이런 기본 유형들은 무조건 맞춰야 돼. 기본 유형들을 못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3등급은 맞기 쉬워. 왜? 3등급은 몇 점서부터야? 몇 점서부터일까? 20점대 후반부터 66점까지가 3등급이야. 3등급은 맞기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3등급 진짜 억울하지. 66점 맞고 3등급. 근데 28점 맞고 3등급 똑같아. 왜 그럴까? 3등급이 몇 프로라고 써도 몇 프로까지야? 34%, 30 몇 프로야? 30 몇 프로까지야? 34%부터 얼마까지야? 66%인가? 60 몇 프로까지. 하위권이래. 야, 수학에서 60 몇 프로는 야, 당연히 30점 초반, 30점 내외밖에 안 나와. 60 몇 프로 하는 애들은. 우리 반이 있어. 이제 생각해. 우리 반 10명 있어. 밑에서 바닥에 기는 3명 점수 봐봐. 중학교 점수도 안 좋을걸? 그 3명? 바닥 10명 중에 밑에서 3등 안에 드는 애들 봐봐. 걔네 중학교 점수도 막 4, 50점 나올걸? 고등학교 점수는 걔네 4, 50점 못 나와. 그래서 3등급은 30점 정도만 맞아도 3등급이야. 3등급 맞긴 되게 쉬워.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2등급을 맞추려고 그래. 4점짜리 풀어야 되는 거야. 확정. 내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데 난 기본 문제도 못 풀고 센 정도 수준에 헤매고 있어. 이 사람은 3등급 확정이야 그냥. 근데 난 센 정도 문제는 푸는데 내가 그 모평 4점짜리 정도 수준을 얼마나 몇 개나 더 해결하냐 이거지. 많이도 해결 안 해도 돼. 단타자 해결하면 무조건 1등급이야. 왜? 항상 1등급은 4문제까지거든. 78에서 80점 사이가 항상 1등급이 이상하게 꼭 그렇게 되더라. 1등급 점수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78에서 80이야. 무조건.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꾼 학교는 딱 하나 있어. 가림고. 가림고는 이번 기말 1등급이 63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냈죠. 미쳤어. 내가 시험 문제 봤는데 미치게 냈어. 전교 80점 이상이 전교 2명밖에 없어. 거기는 모의고사 4점짜리로 도배를 해서 기본 유형 문제를 6, 7문제 내놓고 모평 4점짜리로 도배를 해요. 애들이 시간 부족하고 난리 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모평 4점짜리 왜 많이 내냐면은 수능에 가까운 구조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굉장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그게 이제 구조 해석이 이제 그런 문제들 해석하는 방법이 알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 지금 하는 거 이런 거 알고 이런 거는 다 애들 100%다 맞춰.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3등급 맞긴 진짜 쉬워. 그냥 다 틀려도 3등급이야. 찍어서.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절대값 나오고 함수가 나오죠? 얘는 무조건 2개로 해야 돼. 얼마야? 하나가 플러스 1대 하나가 마이너스 1대 해놓고 자 얘는 x가 얼마 이상이야? 플러스를 하면 2 이상이고 x는 뭐보다 작을 때야? 절대값 2보다 작으면 음수죠?
맞아 안 맞아? 맞죠? 어이씨 자 그래서 자 얘를 풀면 얼마야? 얘를 풀면 얼마야? x는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거일 때 얘죠. 맞아 안 맞아? 맞니? 자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공통된 범위가 있니?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공통된 범위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없어.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얘는 3x는 3보다 작다. x는 1보다 작다.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는 뭐야? 잘 봐. 그려 자꾸 x는 1보다 작고 2보다 작으니까 공통범위는 뭐야?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근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절대값 2개짜리가 시험에 나올 거 필기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나오면 이거 하나만 연습해도 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딱 한 개만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슬슬 말하겠는데 미리 2차 부등식 단 한 개도 외우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 한 개도 외울 게 없어.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자, 전부 다 아까처럼 그림으로 해결한다. 뭘로 해결한다고? 전부 다 그림 그려서 해결하세요. 무조건이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외우지 마세요. 2차 부등식 다 볼게요. 자, 전부 다 그림으로 해결하는데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2차로 된 거 아니야? 여기가 2차고 됐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은 잘 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맞지? 2차 함수를 그리는 거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 세 가지가 있지. 이 fx는 0이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얘가 몇 가지가 있어? 서로 다른 뭘 가질 때가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가 있고 세 가지야. 그림 그려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 뭘 가질 때가 있어? 중근을 가질 때가 있고 허근을 가질 때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다 할 거야. 그림 그려가면서 익힐 거야. 첫 번째 그래서 1번 fx는 0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맞니? 자, 두 실근을 가질 때야. 맞죠? 그러면 그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어떤 2차가 플러스 형태가 x축과 만나는 게 근이지. x축과 만나는 게 근이야. 맞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뭐야? 베타가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똑같네. fx가 0보다 큰 범위,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자 생각해볼까? 0보다 큰 범위는 얘네들이지. 0보다 클 때는 뭐 항상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지. 0보다 큰 범위는 항상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니까. 그럼 뭐야? 0보다 큰 범위는 x는 근을 기준으로 큰 거보다 크거나 큰 거보다 크고 x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 0보다 작은 범위 얘네들이 0보다 작지. 얘네들이. 맞아 안 맞아?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0보다 작은 범위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x는 얼마야? 알파와 얼마야? 베타 사이야. 그런데 얘는 항상 우리가 이런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지 말고 그래. 그림으로 해서 얘가 나온 거 알겠습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공식화해서 푸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자, 공식화 뭐야? 알파하고 베타란 근을 구한다. 맞지? 크다일 때는 뭐야?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작다일 때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식화해서 푸세요. 원래는 그림으로 푸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제는 뭐냐면 fx는 0이 중근을 가질 때야. 뭘 가질 때야?
중근을 가질 때 맞지? 자, 중근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그림으로 풀면은 어떤 한 점에서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걸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맞죠? 이차함수 배웠지? 중근. 그럼 x가 알파에서 접한다고 치자.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파에서 접한다고 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는 거야. fx가 0보다 큰 범위,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fx가 0보다 작은 범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림 그려서 풀 거야. 자, 그러면 그림 그린다는 건 뭐야? 자, 먼저 뭐야? 1번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번은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얘는 확정이 되어 있어. 얘는 fx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알파에서 얘는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림 그리세요. 얘만 그려. 0보다 큰 범위는 이쪽이지. 땅에는 안 닿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다 돼. 모든 애들의 딱 땅에 닿는 부분은 0 되는 값은 x는 알파에서 0 되지.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그림 그려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x는 뭐가 아닌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리세요. 그냥 무조건. 얘는 어차피 접하는 거야. 알파에서. 맞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얘는 뭐 실수 전체가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얘도 그려. 얘는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을 그린다는 건 우리가 얘가 중근을 가질 때는 확정이 됐어. 이렇게 접한다고 확정이 돼 있단 말이야. 맞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지. 그럼 이 새끼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야.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자 똑같이 그리십시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자 얘는 x는 알파. 딱 하나 있어. 여기 닿는 부분 하나 있지. x는 얼마야? 알파.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느낌. 부등식을 푸는데 이런 마치 방정식의 근처럼 x는 알파라는 근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야? 얘는 어차피 땅에 접하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땅에 접하는 x는 알파라는 한 점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이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뭐라 했어? 자, 그림을 그려서 중근을 가지면 접하고 우리가 이거 뭐야? 이 영역만 그려버리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 원하는 해가 나온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될까? 우리가 세 번째는 fx는 0이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는 허근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허근. 잠깐만 앵글 조정. 강의 팀. 자,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야. 얘가 이제는 뭘 갖냐면 허근을 가질 때 허근 알겠습니까? 허근 갖는데 그럼 얘가 허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는 이런 느낌이야.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판별식을 쓰면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면 무리근을 가질 때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질 때가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허근을 가질 때가 있어. 꼭 써봐야 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해. 자, 일단은 하긴 할 거야. 됐습니까? 이거 좀 더 들자. 자, 허근이야.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뭐야? 허근을 가질 때 이 경우를 뜻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그림 그리십시오. 허근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딱 정해져 있어. 붕 떠 있어. x축과 안 만나. x축과 만나는 게 근이니까 붕 떠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부터 이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어떤 허근이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뭐야 이제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림만 그리면 돼. 어차피 얘 상태는 정해져 있잖아. 1번 그리고 나서요. 2번 얘 그리십시오. 그림 그려. 그럼 1번은 어차피 이 새끼들은 다 똑같아. 얘 전부 다 첫 번째 맞죠?
첫 번째,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우리가 fx의 상태는 허그니까 붕 떠 있어. 그다음 우리가 이제 표현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모든 실수. 그다음 0보다 작은 범위는 요 밑에 범위죠. 얘가 이쪽에 안 속하죠?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다음 얘도 맞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도 얘는 이 영역에 안 들어가. 맞죠? 얘도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이거의 부등식을 풀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런 느낌이죠. 얘는 지금 첫 번째 어떤 느낌이야? 1번 어떤 느낌이야? 아, 인수분해가 안 돼. 얘 상태를 알아야 돼. 우리가 2차 부등식 풀려면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갔는지 중근에 갔는지 허근에 갔는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 저걸 모르면 그림을 못 그리잖아. 그치? 자, 인수분해 안 돼.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을 쓰는 거야. 판별식 어떻게 돼? 짝수일 때는 이걸 반의 제곱 얼마? 1 마이너스 AC. 얘는 허근이야. 그럼 얘를 그려. 1번 그리고 2번 그리면 끝나. 1번은 뭐야? 얘는 확정이 돼 있어. 허근을 이렇게. 그럼 2번은 0보다 큰 범위야. 얘는 다 되네. 얘는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 모든 실수라고 적어야 돼. 알겠습니까? 단 한 개도 외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세요.